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시사 토크의 일강 황희창입니다. 오늘도 서현지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지입니다. 그리고 또 홍조경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조경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각김밥 돈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집안은 어렵고 해서 이렇게 삼각김밥만 이렇게 훔쳐서 먹었던 학생의 어떤 그런 이런 소식, 또 경북 구미에 뭐 이렇게 일가족 3명이 경제적인 어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이런 소식들, 그리고 그 전에도 봤듯이 뭐 이렇게 서로들 지금 계속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죠. 마약이라든가 묻지마 폭력이라든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지금 굉장히 높은 비율로 다들 정신적인 그 이런 어떤 그 폭발적인 상황? 그러니까 조금만 건들면 그냥 폭발하려고 하는 그 임계철선에까지 올라가 있는 이 국민들 정서를 정말 많이 느껴요. 뭐 젊은 청년들도 되게 그런 게 많고 뭐 나이 든 분들도 그래서 사회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듯이 뭐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 분노를 조절을 참지를 못해 가지고 그냥 뭐 가서 살인을 하고 또 엄마를 죽이고 또 자식이 아버지를 죽여서 뭐 저수조 탱크에다가 뭐 이렇게 했다든지, 이렇게 너무 이제 그 심각한 이제 사회의 어떤 이런 현상, 그 다음에 또 갈수록 아이는 낳지 않고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는 이런 지금 이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으로 무슨 대안이 없을까를 찾다 보니 이 허경영 그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얘기했던 그 3.3 정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그 지금 현실적으로 현실화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토요 휴무제라든가 노인 수당이라든가 또 뭐 출산 수당이라든지 여가부 폐지, 또 군인들 뭐 월급 이렇게 주자, 이런 공약들이 이미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그런데 부분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33가지 정책은 이게 한 번에 일시에 돼야 완전히 새 판이 짜지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부분만 이렇게 정치권에서 한 번씩 하나씩 그것도 아주 유사하게, 예를 들면 뭐 100만 원 주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 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유사하게는 가는데 그거대로는 확 하지는 않고 있는. 그래서 이제 물론 점차 나아지는 건 좋아요. 정책들을 조금씩 이렇게 반영해서 나가는 건 좋은데, 실제로 그분을 좀 모셔다가 이 정책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송에서는 그런 걸 참 보기가 어려워요. 맨날 그냥 다른 분들이 공약을 하나 내는 걸 보면 그 3.3 정책 중에 한 가지예요. 근데 결국은 그런데도 당사자가 그 말한 당사자의 원조는 뭐 방송 나와서 한번 토론 한 번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포퓰리즘이다. 그거는 그러면 포퓰리즘인데 왜 공약들은 현실화가 다 돼가고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출산 수당을 주자고 30년 전에 얘기했는데 사기꾼이라고 했어. 근데 왜 1억을 주는 게 나오고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다, 뭐 저출생 대응부를 하자, 그리고 부영처럼 1억씩 주는 거에 대해서 권익위가 65% 찬성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현실이 돼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저번 시간부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혼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여가부 폐지 나왔고 연애수당 주자고 하니까 성남시에서 이렇게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이렇게 이 여론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남시에서 미혼 남녀에 대해서 연애 공영제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출산혁명 하자고 전에 공약을 얘기했더니 사기꾼이라 했다가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제 애가 없어지고 나라가 사라질 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그래가지고 출산 땐 1억 이 부영 모델을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국민들 63%가 찬성을 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뭐 찬성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실제로 뭐 인천이다 또 각종 어도시에서
뭐 각종 지자체에서 지금 뭐 출산하면 이렇게 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약대로 해야지 이게 되는 거지 유사하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당사자가 말한 거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시스템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지를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네. 들어보자. 이거를 들어봐야 지금 있는 분들이 정치를 하시되 그분의 말을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제 한번 음. 이렇게 어렵게 좀 섭외를 해가지고 네. 직접 좀 속 시원하게 말을 해주시면 참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회인데 기존의 방송이나 언론에서는 되게 그런 게 이렇게 홍보가 안 돼요.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뭐 안 좋은 것들은 또 되게 막 뭐 이렇게 뭐 언론에서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리고 또 그분이 그 지금 종로에서 무료급식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 몇 번을 봤는데 매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책을 낸 거에 대해서 지금 현실화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뭐 노인수당이다. 뭐 출산수당이다. 그 다음에 토요 휴무제다. 이렇게 현실화된 게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직접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 필요한지 좀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노후혁명에서 노인수당을 주자라고 공약에 나와 있는 대로 좀 이렇게 현실화가 또 돼 있죠. 그래서 옛날에 박근혜 그 후보가 나와가지고 전 대통령이 이걸로 이 노인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이 노인수당을 가지고 이렇게 이게 나와 있죠. 이렇게 출처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됐고 또 그 다음에 자, 또 현실화된 것만 제가 뽑은 겁니다. 자, 이제 배당혁명을 하자. 국민들한테 매월 150만 원씩의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자라고 이제 공약을 얘기한 게 있는데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연금은 유지를 기존까지는 하되 신규는 금지하자. 왜냐하면 지금 국민연금들 다 고갈되고 있잖아. 지금 줄기도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국민연금 개혁하자 말들 많잖아요. 그런데 국민 배당금이 매월 150만 원씩 이상이 나오면은 국민연금이죠. 그게 있어요. 국민연금 매달 돈을 아니 살기가 힘든데 연금 낼 돈도 힘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낼 돈이 없는데 지금 또 아이도 없어. 그럼 낼 사람도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장을 해줘야 될 노인들은 점점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제 20년 지금 아이를 낳으면은 20년 뒤인데 20년 사이에 60대는 80대 되고 70대는 90대 돼가고 80대는 100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대는 80대가 되고 50대는 70대가 되는데 다 국민연금 받아야 돼. 네. 근데 경제활동할 아이는 없어. 네. 이거 다 아실 텐데 그냥 국민 배당금으로 있는 돈 가지고 국민 배당금으로 전환해도 좋고 국민 배당금을 주면 살아요. 그리고 결혼할 수 있게 하면은 된다 이겁니다. 왜?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결혼혁명. 이게 한 번에 돼야 된다. 같이. 이게 같이 맞물려져야 된다. 예, 이게 출산혁명. 출산하면 5천만 원 주고 결혼하면 1억 주고 그죠? 나왔잖아요. 결혼하면 1억 주고 결혼부를 신설해갖고 막 결혼을 독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를 한 달에 한 번씩 자꾸 주선을 해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리고 또 취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취업부. 그러면은 결혼하면 1억 주고 주택자금 2억 주고 애 낳으면 5천만 원 주고 연애를 계속 독려하고 또 취업도 계속 취업을 독려해서 어떻게든지 취업을 시켜주려고 취업부에서 하는데 취업부에서 각 그 산하 기관에 내려가서 각 동네마다 청년들 그냥 취업하세요. 여기 이런 데 좋은 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애하러 가세요. 이렇게 가면은 그리고 매달 아까 말한 대로 국민 연금 대신에 배당금이 나와. 그러면은 더 이상 무슨 고민이 있을까요? 연지쌤 어떻게 생각되세요? 네? 네, 뭐. 저 정도만 되면은 네. 너무 좋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네. 네? 그리고 나라에서 저렇게 국민의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거기다 저게 그냥 돈 준다는 게 아니라 배당금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운영을 잘 되면 잘 될수록 국민에게 더 많이 돌려주겠다, 환원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좀 분열이나 갈등이 되게 높은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영국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한국이 갈등 지수가 세계 최고로 나오고 그만큼 지금 나라가 어렵고 국민들의 정서가 다 분열되어 있고 서로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데 야 우리나라가 잘 굴러가면 갈수록 우리가 받는 돈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국민 배당금이 시행이 되면은 막 지금 막 돈 많이 벌고 있는 기업에 대한 뭐 그런 안 좋은 여론들이나 부정적인 시선들 같은 것도 많이 사라질 것 같고 국민들이 정말 단결되어서 우리나라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위해서 되게 힘쓰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런 갈등과 분열이 좀 나아지고 오히려 좀 이렇게 우리가 함께 통합되어서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더 잘 될까 이런 거를 더 고민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국민배당금이라는 개념이 되게 신선하고 진짜 창조적인 아이디어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그게 저도 이제 이거를 그래서 봤는데 지금 여기 아까 공방 그 갈등공화국 얘기하셨잖아요. 여기 화면 보세요. 한국은 어쩌다 갈등공화국이 되었나. 우리나라가 세계 갈등 1위로 공인을 받았다. 영국 킹스 컬리지가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제 의뢰를 했는데 당초 목표는 영국 사회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위함이었는데 가장 튀는 국가가 우리 한국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념 갈등, 빈부 갈등, 성별 갈등, 학력 갈등, 정당 갈등, 나이 갈등, 종교 갈등, 한국 세계 1위.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죠. 심각한 거죠. 근데 이게 그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나라 자체가 정당이 나뉘어가지고 맨날 그렇게 다투고 여기서 에너지 소비가 심하니까 네. 이런 현상도 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여기 그 3당 정책에 보니까 그 정당혁명이 또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딱 나눠져 있죠. 여기 이게 요번 선거 결과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딱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죠. 네. 반으로. 이게 딱 반으로 나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로도 반. 여기로도 딱 반이잖아,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반이 뭡니까? 이거 아니에요? 딱 갈등. 근데 지금 요즘 뉴스들 한번 보세요. 맨날 지금 국회 개원하자마자 뭡니까? 뭐 저 최상병 뭐 특검하라고 지금 막 밖에 나와서 집회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나는 그게 아니 그러니까 방송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걸 보면은 없던 그걸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루 종일 이거는 무슨 뭐 난리가 난 듯 이게 막 네. 이게 사람이 마음이 있잖아요. 편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수사하면 되고 아니 뭐 특검을 뭐 하든지 서로 간에 조정해서 그러면 알아서 하시고 하는데 그거를 막 그렇게 막 계속 언론 방송에서 막 그냥 뭐 맨날 국회의원들 전체 모여가지고 막 뭐해라 하면서 이런 거 방송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거를 보면은 뭐 국민들은 그냥 없던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야 이게. 맞습니다. 뭐 열심히 일하고 오늘도 나가서 뭘 또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당장 상관이 없다니까요. 네. 그게 뭐가 이렇게 아니 그거는 수사를 하시고 필요하면 특검을 하시든지 이쪽은 뭐 특검을 반대하시고 하니까 아니 근데 맨날 그렇게 서로 간에 하는 모습만 보니까 근데 그게 사실 뭐 국익에 부합되는 부분이 별로 없고 국민들의 삶과 그렇게 막 와닿는 부분이 없을 때도 많다고 느끼거든요. 아니 근데 무슨 막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면은 외국이나 이 지금 요즘 사회는 여기서 SNS 한번 딱 하면 이게 전 세계로 그냥 파급되는데 그런데 군 내부에서 뭐 서로 간에 맞대면을 해서 뭐 대질 저기를 하네 누가 뭐 항명했네 누구는 뭐 했네 군기가 제일 세기로 유명한 그 부대를 우리나라의 그 아주 유명한 그 부대잖아요. 그 부대를 가지고 계속 서로 이렇게 갈등 막 이거를 자꾸 그렇게 하면 뭐 북에서는 무슨 풍선이 왔네, 뭐 했네, GPS 교란을 하네, 여기는 또 장에 나가서 집회를 하고 이거요 방송에 그냥 알아서 조용히 좀 하고 국민들 신바람 나는 거. 네. 국민들 오늘 나가서 재밌게 일할 수 있는 것들. 오늘 뉴스 좋은 거 나왔더라. 뭐 천연가스 우리나라가 뭐 매장돼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좋은 것만 네. 그런 건 알아서 좀 국회에서 일하시는 거는 하시고 근데 민생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이 민생인가 이게? 나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떨 때는 민생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예, 좀 그런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배당금 제도를 얘기하려다가 저기 됐는데, 자, 배당금이 왜 필요하냐면은 중산층이란 게 있는데, 우리가 중산층이 지금 있다고 생각하시면, 연지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산층. 다들 중상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현실은 그걸 못 미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리 홍정영 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누구는 하루에도 돈을 물쓰듯이 쓰는데 누구는 먹을 게 없어서 뭐 이런 걸 훔쳐먹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중간지대인 중산층이 많이 없는 건 아닌가. 너무 이게 극심하게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지금 OECD에서 이제 이렇게 중산층에 대해서 또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자, NH투자증권에서 설문조사를 이제 했어요. 2022년도네요. 4인 가구 기준해 갖고 월 소득 686만 원. 그다음에 월 소비 427만, 순자산, 부채를 뺀 것이 9억 4천만 원은 돼야 중산층. 자, 여러분들 저부터도 지금 딱 벌써 계산해 보면 부채를 뺀 거야. 부채를 뺀 순자산이 9억 4천만 원이야. 그러면 일단 아파트라고 치자고. 그럼 내가 부채 빼고 내가 9억 정도를 가지고 있나? 월 소득 한 600, 한 700 가까이 벌고 월 소비 한 이 정도 나간다고 뭐 하고. 근데 이게 상위의 24%, 9.4, 11% 수준이란 거야, 이게. 상위 네. 이 그룹에. 그러면 우리는 높은 수준, 나름대로 문화, 여가생, 물질적으로 별다른 거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이게 중산층이란데, 지금 제가 볼 때요, 중산층이 자산 상위 7%고 소득 상위 16%인데, 제가 글쎄요, 주변에서 이렇게 보는 바로는, 그러니까 이게 뭐 유럽의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여가 생활을 어떻게 하냐가 중산층의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데 네, 저렇게 된 데에는 우리나라가 그 경쟁 의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여기 정책에서 보면은 그 지역 혁명을 해가지고 전국 8개도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간추리고, 그리고 정당 혁명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 정치적인 그 갈등을 또 간추리면서 또 그러면서 또 부패 혁명을 해가지고 요거 세 개가 또 삼박자가 맞아야지 그렇죠. 이게 또 해소가 되는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중산층이라는 게 지금 다들요, 중산층 저 정도로 자산이 있고 나름대로 있으면 결혼을 왜 5포 세대가 나오고 7포기가 나오냐고. 왜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주택 포기가 왜 나옵니까? 청년들한테. 내가 중산층인데. 그죠? 부채가 왜 그렇게 많냐고요. 우리나라 부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다 집에, 여기 나왔잖아요. 하우스푸어. 우리나라가 이게 하우스푸어라는 거, 하우스푸어. 우리나라가, 제가 그럼 보여드릴게요. 자, 세계 최고의 국회의원 급여예요. 근데 OECD 38개국의 출생률 꼴찌야. 결혼을 안 해요. 애를 안 낳아. 왜? 돈이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OECD 자살률 13년째 1위. 그 다음에 OECD 노인들 빈곤율이 1위예요. 자, 갈등 항목, 이념, 빈부, 성별, 학력, 정당, 나이, 종교, 세계 1위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딱 보면 갈등이죠. 아, 이게 뭐 골고루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너무 배고파서 현대판 장발장, 고교생 이런 일이 왜 나옵니까? 그 다음에 주택 보유 1위는 우리나라 한국 주택 보유 1위가 왕서방이래요. 왕서방. 그러니까 다 우리나라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땅은 또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냐? 이거 미국이에요. 이 나라가 최다했는데 이게 미국입니다. 다 외국 사람들이에요. 그 외국 사람이 아니라 이게 순수하게 뭐지? 그 교포. 네. 예? 이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있나요? 지금 이것만 딱 볼 때? 좀 보세요. 자, 하루 36명, 하루 40분마다 한 명 자살하는 나라 13일째. 이게 2018년도였어요. 그런데 2018년도인데, 그런데 지금 이게 줄어들었나요? 아니에요. 2003년 이후에 지금 아직까지 계속 더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가 저기 2003년 이후로 해가지고 지금 2018년도인데, 이제 그 뒤께 지금 없어졌는데, 그게 더 높아졌어요. 더 높아졌어. 그래서 이게 이런 상태인데, 뭐가 지금 중산층이 있습니까? 예? 중산층이 없죠. 그래가지고, 뭐, 우리 이분도 기본소득 주자.
뭐 25만 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5만 원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거를 법제화 시켜야 되는 거야. 이제는 제도화 시켜야 된다. 국민 배당금 제도가 뭐냐면 자, 그게 뭐냐면 국민이 주인이에요. 그죠? 아, 국민 주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국민 주인인데 국민들이 세금을 내. 그걸로 국가 경영을 하는 거야. 회사 경영한. 자, 회사 대신 국가를 넣어봐. 그러면 국가를 경영해. 그러면 경영해갖고 배당금 주라는 거야. 경영 잘해가지고. 어때요, 현지쌤? 기본 그러니까 개념. 이게 경영을 잘 못하면 배당금이 없는 거고 그렇지. 경영을 잘하면은 150만 원이 아니라 뭐 3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경영을 잘하게끔 네. 자, 그럼 연지쌤이나 우리 저 홍조경 형님이 내가 달달이 150이 들어와. 150은 딱딱 나오게끔 명문화 시켜버렸어. 네. 그러면 내가 관심 가져 안 가져? 가지죠. 무조건 가지지. 구청 가는데 보도블록을 막 뒤집어. 그럼 이거 돈 얼마 드냐? 요번 달 얼마 쓴 거냐? 네. 이 돈 줄이면 나한테 얼마라도 들어오잖아. 뭐 네.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그래 안 그래? 또 이웃도 들어오잖아. 우리 엄마 들어오잖아. 우리 네. 아빠 들어오잖아. 이 개념이 바뀐다는 거야. 이 제도가 돼버리면 개념이 바뀌어버려. 뭐 어디 뭐 의리 번쩍하게 구청 청사를 진다. 어디 무슨 개발을 한다. 신도. 그러면 그걸 따져봐 안 따져봐? 국민들이. 따져보죠. 그래 안 그래요? 예산 낭비 문제가 진짜 완전히 심각하잖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예산 낭비. 쓸데없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고. 돈을 어디다가 할 수가 없다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그래서 이거를 중산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는 문제가 많잖아. 자본주의는 좋은데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잘 살잖아요. 근데 잘 사는 사람만 자꾸 잘 살게 되니까 부익부 빈부끼리 너무 심해지니까 중산층이 파괴됐다는 거야. 네. 그래서 삼각김밥 사건이 나오고 분노 조절 장애가 나오고 우울증에 걸리고 결혼 못하고 학교 폭력 나오고 공부는 하기 싫은데 네. 이거는 연애도 못하고 비전은 없고 부모 탓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막는 기본적인 거는 결혼혁명, 출산혁명, 그 다음에 배당혁명. 그냥 끝입니다. 끝.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 경제학자들도 이제 과거에는 그냥 시장에 모든 걸 맡기면 알아서 가격이 정해진다 이런 논리로 계속해서 오다가 이제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그런 이론을 이제 제시하였다고 해요. 이제 관이 어느 정도 개입해서 쳐낼 건 쳐내고 이 분배를 조금은 잡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유로 맡겨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여전히 못 살면서 그걸 못 사니까 교육도 못 받고 뭐 기회가 없다 보니까 계속 그 사람들은 못 살게 되는데 이런 걸 이대로 둘 게 아니라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타나 개입해가지고 뭐 취업을 못하면 취업하는데도 개입해주고 아이를 뭐 여유가 없어서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는 정말 그 케인즈의 이론과도 되게 맞는 부분이 많아 보이고 이 사회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벌었어. 이번 달. 능력이 좋아. 난 똑똑해. 네. 내가 머리가 좋아. 나는 돈에 대해서 재주가 좋아. 1000만 원 벌었어. 근데 연지쌤 100만 원, 여기 50만 원 벌었다고 쳐. 근데 내가 돈은 한정돼 있어. 이렇게. 세 사람 돈이 나한테 온 거지. 그 내가 소득을 많이 올린 거야. 네. 근데 나는 세금은 또 내야 돼. 그럼 내가 좀 많이 있는 걸 좀 돌려. 배당금은 고정적으로 딱딱 300씩은 주게 돼 있어. 그래도 나는 그럼 나한테 고맙고 나를 존경하게 돼, 안 해? 그렇죠. 그리고 더 잘 벌기를 원해. 나는 네. 소득이 내가 더 만약에 2천만 원 벌었어. 그럼 나는 다음 달 350이 되는 거야. 이게요. 네. 굉장히 그럼 나도 한번 돈 한번 열심히 벌어보겠다는 마음이 생겨 안 생겨? 그럼 내가 벌면 이 친구한테 내가 또 도움 될 수 있어 없어 사업에? 좋죠. 완전히 딴 세상이 되는 거야. 대기업에서 그 보너스를 그 주식으로 주면은 그러면은 그 회사 주식이 오르고 오르고 배당금 받으려고 예.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배당금을 좀 더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게 연지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